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문장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 강의에서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나는 토요일에 그것이 필요해. 내가 5시에 너를 데리러 갈게. 나는 밤에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밤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 나는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 나는 케이트와 점심을 먹었어. 나는 점심으로 남은 음식을 먹었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 문장에는 모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핵심 문장을 쓰고 그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덧붙여서 문장을 확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는 토요일에 그것이 필요해 라는 말을 해볼 건데 영어로 말씀을 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핵심적인 문장을 먼저 말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핵심적인 문장 사이에 부가적 설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문장에서는 핵심 문장을 먼저 쓰고 부가적 문장은 주로 뒤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토요일에 그것이 필요해 라는 문장에서 가장 핵심은 나는 그것이 필요해 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필요해 라는 핵심 문장 먼저 써볼게요. 나는 그것이 필요해는 영어로 I need it 또는 I need it 이죠. I need it 또는 D가 리을 발음되면서 I need it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 문장이고 그 뒤에 토요일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핵심 문장에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어떤 요일에 라는 말을 할 때 요일 앞에 전치사 on을 쓰거든요. 따라서 I need it on Saturday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이 필요해. 언제? 토요일에. 나는 토요일에 그것이 필요해 라는 말을 할 때 I need it on Saturday. I need it on Saturda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need라는 단어에는 현재 느낌도 있고 미래 느낌도 있어가지고 미래에 필요한 거지만 미래 시제랑 같이 쓰지 않고 그냥 need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5시에 너를 데리러 갈게 라는 말을 할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죠? 여기에서 핵심은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라는 건데 누구를 데리러 가다가 영어로 pick 사람 up이거든요. 그런데 너를 데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pick you up, pick you up이에요. 따라서 나는 너를 데리러 갈게는 I will pick you up 또는 I will 줄여서 I'll pick you up이 되고 언제 데리러 가죠? 5시에 데리러 가죠. 그러면 5시에 라는 부가적 설명을 뒤에 덧붙여 주시면 돼요. 몇 시에 라고 말할 때 시간 앞에는 전치사 at를 쓰거든요. 따라서 내가 5시에 너를 데리러 갈게 라고 말씀하실 때 I'll pick you up at 5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ll pick you up at 5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5시에 너를 데리러 갈게 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토요일에 그것이 필요해. I need it on Saturday. 내가 5시에 너를 데리러 갈게. I'll pick you up at 5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 시간 앞에는 전치사 at을 주로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밤에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나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거고 그러면 언제 운전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부가적 설명을 하고 싶죠. 밤에라는 말을 문장 끝에 덧붙여 주시면 돼요. 밤에라는 부가적 설명을 핵심 문장 뒤에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I don't like 동사 ing 또는 I don't like to 동사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ing로 한번 써봤어요. 운전하다가 영어로 drive 이기 때문에 I don't like driving 이라고 하면 나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I don't like to drive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 문장 뒤에 밤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밤에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말이 되겠죠. 밤에가 영어로 at night이에요. at night.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밤에라는 말은 at night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왜 at을 썼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밤에라고 말할 때는 at night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원어민이 밤에를 at night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 쓰는 겁니다. 따라서 I don't like driving at night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I don't like driving 이라고 말하면 그냥 운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근데 부가적으로 밤에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 부가적 설명을 더하고 싶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덧붙여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밤에 고기를 먹지 않아. 이거는 내가 아예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고기를 밤에는 안 먹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핵심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평소 때 밤에 고기 안 먹는 거니까 I don't 동사 원형 구조 써주시면 되겠죠. 고기 먹다가 영어로 eat meat 이기 때문에 I don't eat meat라고 말하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평소 때 또는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는 말이 I don't eat meat 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밤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I don't eat meat에다가 밤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따라서 I don't eat meat at night 이라고 말하면 나는 밤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 라는 말이 돼요. 이처럼 핵심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가 있어요. 밤에는 영어로 at night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밤에라는 말 할 때 at night이라고 쓰는구나 하면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표현에 대해서 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좋지 않아요. 영어를 공부하실 때 그 이유까지 알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유까지 또는 그 표현이 어떤 유래를 가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모든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외우라는 말은 아니지만 표현에 따라서 그냥 외우는 게 좋은 게 있고 이해를 했을 때 좋은 게 있거든요. 앞서 알아본 시간 앞에 s 쓴다 또는 요일 앞에 on 쓴다 그런 거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성을 알면 좋지만은 밤에 이런 거는 규칙성 없이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성이 없는 것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모든 표현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를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다 분석하고 앉아있는 게 절대로 언어 학습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공부하실 때 이유를 알면은 좋지만은 모든 것의 이유를 찾지는 마세요. 그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어디에라는 부가적 설명은 뒤에 덧붙여 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강남에라는 말은 뒤에 덧붙여 주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라는 말을 먼저 해볼게요. 사실 이것도 내가 건물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강남의 건물 그냥 한 채만 있다고 생각할게요. 한 채만 딱 있다고 생각하고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또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own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own. own이 무엇을 소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라고 할 때 I own 명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건물이 영어로 a building 이기 때문에 I own a building 이라고 말하면 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own이라는 단어를 쓰면 내 소유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진짜 내 거라는 느낌이죠. 근데 own이란 단어가 너무 어렵다 하면 have 쓰셔도 되는데 own 쓰는 게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own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 own a building 이라고 말하면 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한 채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own이란 단어 우리 아는 표현이에요. 주인을 owner라고 많이 하잖아요. owner. owner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owner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owner라고 하는 거 한국말에서 owner. 그게 소유주 또는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own이 무엇을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에다가 강남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강남에처럼 어떤 지역에라고 말할 때는 in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따라서 I own a building in 강남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 own a building in 강남 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라는 말이 돼요. in이라는 게 어떤 구역 안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in 강남, 강남이라는 어떤 구역 안에 건물이 한 채 있다 이 말이기 때문에 in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아파트를 샀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는 내가 아파트를 샀어 이게 핵심 문장이고 서울에가 부가적 설명이에요. 그러면 핵심 문장 먼저 쓰면 되겠죠. 나는 아파트를 샀어 라는 말을 먼저 해보실 건데 이것은 과거에 샀다는 거죠. 무엇을 사다가 영어로 buy인데 과거형은 bought 이죠.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샀어 라고 말씀하실 때 I bought an apartment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an apart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an apartment 라고 하셔야지 그게 아파트란 뜻이에요. buy의 과거형은 bought인데 bought랑 bought의 중간적인 발음 bought가 무엇을 샀다라는 과거형이에요. 따라서 I bought an apartment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아파트를 샀어 라는 말이고 그 뒤에 서울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어떤 도시에 또는 어떤 도시 안에 라고 말할 때 in 도시라고 말을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I bought an apartment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in Seoul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bought an apartment in Seoul 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 라는 말이 돼요. 이것도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치사 in을 쓴 거예요. 어떤 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약간 이런 느낌. I bought an apartment in Seoul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 안에 또는 어떤 도시 안에라고 말을 할 때 in 지역 또는 in 도시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나라에서 또는 어떤 나라 안에라고 말할 때도 in 다음에 나라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다고 어떤 지역이나 도시 앞에 무조건 전치사 in을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나 도시 안에 또는 도시에라고 말할 때 그렇게 쓰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치사는 무조건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쓴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차차 예문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나는 케이트와 점심을 먹었어 이런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에서 핵심은 뭘까요? 일단 핵심적인 문장을 쓰고 그 뒤에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셔야 돼요. 이 문장의 핵심은 내가 점심을 먹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케이트랑 함께 먹었다. 이게 부가적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점심 먹었다는 게 과거에 한 일이죠. 점심 먹다가 eat lunch 또는 have lunch죠. 그리고 과거형 써야 되기 때문에 ate lunch 또는 had lunch라고 쓸 수 있겠죠. 나는 점심을 먹었어는 I had lunch 또는 I ate lunch 예요. 이게 나는 점심을 먹었어 라는 핵심 문장이죠. I had lunch 또는 I ate lunch. 근데 누구랑 함께 먹었다라고 할 때는 eat 단어보다는 have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had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 had lunch 하면 나는 점심 먹었어 이거고, 그리고 케이트랑 또는 케이트와 함께, 누구와 함께라고 할 때는 with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with Kate라고 말하면 케이트랑 함께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 had lunch with Kate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 had lunch with Kate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케이트랑 점심을 먹었어 라는 말이 돼요. I had lunch with Kate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점심 먹었다 이런 말 할 때 lunch 앞에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I had lunch 하면은 그냥 초보 티가 팍팍 나기 때문에 I had lunch 쓰지 않고 쓴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는 점심으로 남은 음식을 먹었어. 이런 말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서는 핵심이 뭐죠? 나는 점심으로 남은 음식을 먹었어. 이런 말을 할 때 이 문장의 핵심이 뭐예요? 이 문장의 핵심은 내가 점심 먹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면 내가 남은 음식 먹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남은 음식을 먹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뭐 먹었는지를 말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점심으로 이거는 부가적 설명이 돼요. 7번 문장에서는 내가 점심을 먹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점심으로 남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에서는 내가 남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남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에서 남은 음식이란 단어를 모르면 못 쓰는 거지만 알면 좀 쉽게 쓸 수 있겠죠. I had leftovers 또는 I ate leftovers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leftovers가 남은 음식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leftovers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I had leftovers 또는 I ate leftovers라고 말하면 나는 남은 음식을 먹었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점심으로, 점심 식사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I had leftovers 라고 한 다음에 점심으로, 점심 식사로 라는 말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점심으로 또는 점심 식사로가 영어로 for lunch예요. for lunch.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I had leftovers for lunch 또는 I ate leftovers for lunch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남은 음식은 leftovers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써요. leftovers 이렇게 복수형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은 피자를 먹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leftover pizza라고 s 안 붙이고 써야 돼요. I had leftover pizza for lunch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남은 음식이라고 말할 때 leftovers라고 가장 많이 말해요.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거든요. 영어에서 부가적 설명은 다양한 위치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위치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가장 많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 또는 기초 영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완벽한 문장을 먼저 쓰고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문장에서 핵심 내용이 뭔지, 부가적 내용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문장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통해서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